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계부 작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든 거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가계부가 뭐야? 흥이라고 하실 텐데 그냥 저를 믿고 딱 3개월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또 한번 40세 은퇴 가능한가 3탄을 올리겠습니다. 2탄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왜 그 연 지출이 20배를 모으면은 은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저축하면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3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을 확 줄일 수 있는지, 도대체 지출 계획이랑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탄에서 그걸 배웠죠. 저축률 50%를 15년 유지하면은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아름다운 스토리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독일 책에 왔는데 이 책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책이었죠. 이 책. 렌테 mit 40. 40세로 은퇴하기. 이 책인데요. 여기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가 인도에서 이민 온 랑가의 스토리입니다. 랑가는 20대 초반에 독일어 하나도 못하고 독일에 이민을 왔습니다. 인도에서 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25명이, 25명이 방 4개짜리 집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방 4개, 화장실 하나. 북적북적이네요. 그쵸? 화장실 2개였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아빠가 의사였기 때문에 정말 주사 맞을 돈 100원이 없어가지고 그 전염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봤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양반은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그 인도의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그 대학을 가가지고 학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석사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등록금이 없는 독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003년에 독일에 왔는데 한 달 지출이 월세를 포함해서 26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5만 원. 물론 이건 2003년이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은 지금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쓴 겁니다. 우호호! 독일에서 한 달 동안 50만 원을 살다니 대단한 사람이죠. 자, 어떻게 하면은 돈을 이렇게 세이브를 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원룸을 쪼개가지고 2명이서 살고, 원룸 쪼개서 2개 사는 게 별거 아니죠. 왜냐면 이 사람은 방 4개짜리에서 25명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건물 관리인과 딜을 했습니다. 건물 주인과 딜을 했습니다. 내가 건물에 뭐가 무너지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관리를 해줄게. 그 대신에 월세를 좀 더 깎아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세를 깎았고요. 먹는 건 어떻게 해결하는가? 좀 더 시내에서 먼 슈퍼를 가면은 100원짜리 통조림이 있었다. 자, 왜냐면은 독일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없고, 그리고 독일 대학에 등록을 하면은 그 교통비가 공짜거든요. 지하철이나 버스가 무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나 지하철을 좀 오래 타고 가가지고 슈퍼에 가서 100원짜리 통조림을 싸고 토스트 빵을 사가지고 그거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죠. 그쵸? 자, 그렇게 하고 이제 40세 전에 은퇴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심지어 가족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 애를 낳는 실수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40세 전에 은퇴에 성공한 겁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다닐 때 인턴 알바 등을 하면서 생활비를 조달을 하고 석사 과정을 2년 만에 맞춘 다음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한 다음에 이 양반은 하루 16시간 일했다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 중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양반은 2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을 하면은 돈 쓸 데가 별로 없죠. 일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승진이 안 될 리가 없죠. 승승장구했습니다. 급여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출을 많이 늘렸느냐. 물론 원룸에서 2명이 나눠서 살진 않았겠지만 지출을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축률 75%를 달성을 했고 남는 돈으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2009년인가 아니지 2012년인가 부터 그 독일 부동산이 왕창 올랐거든요. 그때부터 얘는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30대 중후반에 직장을 때려치우고 지금은 뭐하나 일은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자유를 즐기고 가족과 많이 놀고 특히 자기 아들 딸과 많이 놀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감정이 메마르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눈물을 흘렸을 텐데, 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요,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룸을 2개도 쪼개고 100원짜리 통조림을 먹고, 네, 그 건강에 썩 좋지는 않겠죠.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책에도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계부 작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모든 거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가계부가 뭐야? 흥이라고 하실 텐데 그냥 저를 믿고 딱 3개월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본인 수입 정도는 보통 압니다. 본인의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아니까요. 근데 지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도대체 얼마를 지출하는지 어디에 지출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일단 가계부에다가 3개월 동안 일기처럼 돈 쓴 거를 전부 다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출을 다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야별로 지출을 나눕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지출을 잘라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거주비, 보험, 식사, 취미생활, 휴가비, 자동차 교통비, 통신비, 의료, 기계 구입비, 그리고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은 쫙 이제 리스트가 나열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면은 대충, 아, 오케이. 여기 지출이 너무 많구나. 이걸 좀 줄여야겠다. 이런 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지출 50%를 줄이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부자, 경제적 자유는 80%는 나의 태도와 그 행동, 그리고 나머지 20%는 내 수입이 얼마나 높느냐, 투자를 잘하느냐,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외식비가 너무 높다라고 치면은, 네, 물론 이제 외식을 전부 다 줄일 필요는 없는 건데, 외식 비용을 내가 이제 만족할 만큼 줄일 수는 있겠죠. 일주일에 3번 가는 게 아니라 뭐 2번만 간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3분의 1 세이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본인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딱 나온다고 합니다. 돈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또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재무 상태표, 선익계산서.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재무 상태표라는 거는 한마디로 내 자산이 얼마가 있는가, 내 부채가 얼마 있는가, 그럼 내 순자산은 얼마인가.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산에는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기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얼마 벌었는가. 그거는 뭐 월급 플러스 기타 수익, 그리고 어디 얼마 쓰는가. 그거는 이제 여기에 나오겠죠. 그쵸? 이거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을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하면은 내 저축률이 얼마인가 그게 나올 겁니다. 나는 저축률 50%, 70%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중기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는 내 순자산이 얼마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거를 달성했을 때는 그때는 한번 화끈하게 자신에게 보상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네, 나의 재무제표 만들기. 이제 새해 맞았으니까 새로운 결심을 하실 거잖아요. 물론 작심삼일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올해 그 결심은 나의 재무제표 만들기. 이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저 위에 있는 저거만 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것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을 해야죠. 어떤 지출이 내 행복을 증진하는가? 이게 이제 스텝 2입니다. 네, 제가 이제 40세 은퇴 가능한가 1탄에서 인간관계, 건강식, 운동, 여행, 학습 관련 지출이 전반적으로 행복을 준다라고 했는데, 근데 당연히 사람마다 그 행복을 주는 지출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네, 운동과 건강식을 그렇게 별로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인간관계, 한마디로 술 처먹기, 그리고 여행, 학습 이런 거 지출은 제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 행복을 준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가계부를 쫙 적어가지고 이제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쓸데없는 비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혹시 나한테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책에서 나온 나쁜 습관은 이제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뭐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음주를 많이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즉흥적으로 막 쇼핑을 하고 인터넷 쇼핑하고 후 이런 거를 하는지 왜냐면 이런 게 스트레스를 단기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제 돈을 쓰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에 X발 비용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자, 이 가계부를 면밀히 분석하면은 내 쓸데없는 돈을 먹는 습관이 보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스텝은 좀 더 그 나쁜 습관들을 건설적인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담배를 뻑뻑 피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한다든지 술을 처먹는 것보다는 뭐 명상이나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습관을 바꾼 후에 의식적으로 나한테 보상을 주면은 내 자신이 그 새로운 습관에 길들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다고 하고요. 오케이. 물론 담배 대신에 산책 조깅을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거 하다 못해서 그냥 담배를 웹툰으로만 바꿔도 돈 자체는 매우 아낍니다. 물론 웹툰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재미는 있잖아요 일단. 그죠? 그리고 돈이 안 듭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은 지출이 자연스럽게 같이 줄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쓸데없는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커피 하나 피는데 3,000원, 담배 4,000원, 그게 대수로운 거야, 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여러분이 10년 동안 평균 복리 7%의 수익을 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사실 뭐 주식 50%, 채권 50%만 해도, 네, 역사적으로는 복리 7%, 8%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 1회 하는 습관의 비용은 752로, 그리고 월 1회 하는 습관의 비용은 173으로 곱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하루에 습관적으로 커피 3,000원짜리를 마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출근할 때 훌쩍 하는 거니까 주 5번 한다고 치면은 일주일에 커피라는 습관으로 15,000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10년 동안에는 15,000 곱하기 752, 1,128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커피 훌쩍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커피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는 10년 후에 1,128만 원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커피 드실 수 있어요? 1,128만 원짜리 커피 마실 수 있습니까? 진짜요? 진짜?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외식 같은 경우도 이제 일주일에 10만 원만 덜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워워워 10만 원 곱하기 752는 7,52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진짜 외식을 내가 많이 바쁘고 밥 못하겠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뭐 4번을 한다. 그거를 예를 들면은 뭐 두세 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이제 두세 번 중에서 한두 번은 좀 싼 외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만 원 쉽게 절약이 되거든요. 이게 10년 후에 7,550만 원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이 이런 습관과 버릇이 서너 개만 더 있다고 하고 그거를 자르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그 대신에 뭐 웹툰을 보고 명상을 하고 조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겁니다. 자, 조금 더 지출을 줄여봐야죠. 일단 편한 영역, 컴포트 존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대 문명이라는 게 보통 이제 행복보다는 편함에 맞춰져 있거든요. 좀 너무 많이 편함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또 이제 우리 현대 문명을 쓰기 전에 이런 거를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꼭 저걸 타고 가야 되나? 한두 정류장인데 그냥 걸어가지. 택시 타지 말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죠. 운동은 우리한테 장기적인 행복을 줍니다. 야, 저거 꼭 사 먹어야 되나? 해 먹으면 안 될까? 해 먹으면 돈이 덜 드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건강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도 더 증진합니다. 야, 뭐가 고장났다. 꼭 누구를 불러야 되나? 유튜브에 이거 고치는지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뚝딱뚝딱. 직접 하면은 그게 성취감을 또 주잖아요. 그리고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행복 증진, 지출 다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 뭐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꼭 학원이나 강사를 찾아야 하는가? 이게 한국인의 버릇이죠. 뭐 모른다 하면은 전부 다 학원으로 갑니다. 물론 저는 좋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니까.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에 보면은 직접 배울 수 없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자, 이거를 직접 또 하면은 학습 효과를 생기고 행복 증진, 지출 감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직장에서도 아무도 하기 싫은 불편한 일을 자진해서 하면은 네, 조만간 직장에서 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불평한 상황을 이런 식으로 잘 버티면은 작은 거를 행복하고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편하게 산 사람은 웬만한 거로는 새로운 행복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불편 불만인데 이런 거를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불편하게 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좀 더 작은 걸로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가계부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009년부터 한 2016년까지 열심히 쓰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충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다음에 좀 해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바빴던 것도, 이건 핑계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확실히 느낍니다. 네, 쓸데없는 지출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뭐 그거를 근데 제가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계부를 안 쓰니까. 그래서 다시 가계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고서 한번 뜨끔한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모니터링이 목표 달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뭐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에 무슨 목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월 모니터링 하잖아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됐나. 그리고 여러분이 축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골을 몇 개 넣었나 그리고 상대방을 몇 개 넣었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가계부를 안 쓰면은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축구판이 1대 0인지 1대 3인지 그런 건 전혀 모르는 거죠. 정확한 모니터링이 목표 달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지출이 내 행복을 증진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 단기적 스트레스 해소용 악성 습관이 아닌가?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성 습관을 다른 습관으로 대체 가능한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안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대신 이제 습관을 바꾸면서 본인 자신한테 보상을 제때제때 주고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가지고 그 습관을 계속 쭉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불편하게 살면은 인생은 더 행복해지고 지출은 급감합니다. 자, 다음이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지출을 어떻게 감소하는지,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증진하는지, 이런 거를 좀 더 마지막으로 다루고, 네, 이 시리즈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 너무 재밌죠? 그쵸?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구독을 하신 다음에, 네,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